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3건의 입수 과정에 국정원 출신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모 영사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외국인 노동자 노동 착취 논란과 관련해 이 박물관의 이사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방송한 채널A가 방송심의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받는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3건의 입수 과정에 국정원 출신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모 영사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 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등 3건의 입수 경위와 관련해 검찰은 출입경 기록 등 2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제출한 것이고 사실 확인서는 검찰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17일자 영사 확인서에 따르면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이모 영사가 자신이 삼합 변방 검사 참 답변서를 직접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사 확인서는 총영사의 결재 없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조백상 선양 주재 총영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재를 거쳐 검찰에 전달된 문서는 한 건뿐이라고 밝혀 이 영사가 총영사 결재 없이 이 영사 확인서와 위조된 삼합 변방 검사 참 답변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삼합 변방 검사 참 답변서가 국정원이 건넨 문서라고 밝힌 바 있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문제의 이모 영사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이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외국인 노동자 노동 착취 논란과 관련해 이 박물관의 이사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홍문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와 관련해 공동 발의 의원인 김현미, 김광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얼마 전 홍문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 공연 예술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노동 착취를 벌여왔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하나 의원 등은 특히 홍문정 의원은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계약서에 친필 사인을 하고 해당 이주 노동자들과 식비에 관련된 면담까지 했음에도 본인은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예노동, 그러니까 전혀 과장됨 없이 노예노동이라고 해도 오히려 부족한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고 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금까지 본인이 친필 사인이 들어간 최저임금법 위반한 근로계약서도 본인이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아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요. 본인의 친필 사인이 있는데도 사실상은 무책임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물론이고 그냥 자연인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이가 없는 것은 새누리당이 이러한 홍문종 국회의원이 말도 안 되는 불법행위를 보고서도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직을 계속 유지하면 물론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아예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불법행위에도 꿈쩍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반노동 정당을 넘어서서 정말
그 법치주의를 오히려 국회에서 그 유린하고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지 않나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 측에서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로 제시한 3건의 문서에 모두 2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며 검찰 국정원의 중국 공문서 위변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중국 북한 간 출입경 기록조에서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 3건에 대해서 2가지 버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변조 의혹이 명백히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5일에 2번에 걸쳐 제출한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서에 찍혀있는 중국 화룡시 공항국 도장 위치가 서로 다르다며 이것은 2버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 공교롭게도 검찰이 제출하고 있는 문건들은 전부 다 2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한 건의 버전이 있어도 그것을 믿을까 말까 한 것이 법정에서의 증거자료인데 전부 다 2개의 문건이 존재합니다. 첫째, 문제의 그 출입경 조회 결과라는 것, 그것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회 결과, 즉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 그와 정반대로 변호인들, 유우성 씨 변호인들이 중국 지금 삼합 검문소를 관할하는 연변자치구에서 발급을 받은 출입경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즉 2개의 버전이죠. 그 2개의 조회 결과는 다릅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조회 결과만을 보더라도 역시 2개의 버전이 존재합니다. 이미 그것은 법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제출한 것과, 즉 작년 11월 1일에 제출한 것과 작년 12월 5일에 제출한 것은 도장이 찍혀있는 화룡시 공안국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2개의 버전이 존재하고요.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영사가 허룽시 공항국에 2차례 걸쳐 받았다고 하는 발급 확인서의 경우도 첫 번째 확인서에 적힌 팩스 번호는 사기에 쓰이는 번호였고 2번째 확인서에 찍힌 번호는 팩스 번호가 아니라 허룽시 공항국의 대표 전화번호라며 실제 출입경 기록은 허룽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급한다. 모두 다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죽이려고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다. 국정원이 주범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방송한 채널A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받는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널A 이현경의 직원직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유성 전 인민군 상좌는 지난해 5월 2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현경 진행자는 믿을 만한 얘기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두둔하며 해당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야당 추천위원들은 5번째로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서 가장 높은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으나 여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다수결에 따라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의결됐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오늘 오전 9시 개별 상봉을 시작으로 이틀째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남측 상봉 대상자의 숙소에서 진행된 개별 상봉은 비공개로 진행돼 남북 가족만 2시간 동안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측 이산 가족들은 의약품과 의류, 간식 등 북측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건넸고 북측 가족은 북한 당국이 준비한 선물 세트를 전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김성겸 할아버지와 홍신자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돼 오늘 개별 상봉도 구급차에서 하고 오후 1시 조기 귀환할 예정입니다.
남측 이상 가족들은 오늘 개별 상봉에 이어 공동 중식과 단체 상봉 등 3차례에 걸쳐 2시간씩 모두 6시간을 만납니다. 이어 행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9시 금강산 호텔에서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감하고 오후 1시쯤 귀환합니다. 경찰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우나 오션 리조트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오늘 리조트 관계자 5명, 이베타 업체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허가 서류와 설계 도면 등을 바탕으로 체육관 시공과 관련한 업체 관계자 14명을 상대로도 시공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체육관 붕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다음 주에 추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로 사망한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치러집니다. 합동 연결식은 오늘 오전 10시 부산 외대에서 열리며 어제 장례를 치른 고 박주현 양 유족을 포함해 희생 학생 9명 가운데 7명의 유족이 참가합니다. 고 강혜승 양과 고 김정은 군 장례식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각각 울산과 경기도 일산에서 오늘 별도로 진행합니다. 또 사고 당시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최정훈 씨의 장례도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로 희생된 진천 중앙장로교회 교인 김홍렬 씨와 가이드 김진규 씨의 시신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이들의 시신은 오늘 새벽 0시 40분 카이로에서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거쳐 오후 4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앞서 이 교회 교인 30명과 함께 성지순례에 나섰다가 지난 16일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로 숨졌습니다. 완벽한 연기로도 은메달에 그치고만 피겨여왕 김연아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칩니다. 김연아는 오랫동안 소치올림픽이 선수로서 자신의 마지막 무대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을 아낀 김연아는 휴식에 대한 갈망을 내비쳤습니다. 김연아는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특별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으나 5월에 있을 아이스쇼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피겨와 관련된 일을 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박원순 시장과 여당 후보가 1대1로 가더라도 낙선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이 서울시장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다른 후보까지 나서게 될 때는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러면 새정치연합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말아야겠나요? 라고 되묻자 노 전 의원은 제가 다른 당에서 후보를 내는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긴 어렵죠. 그쪽에서 잘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